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메모리 모듈레이션 계속해서 볼 건데요. 그러니까 M개를 우리가 어떤 심벌 하나에서 심벌 피리어드에서 신호해서 M개의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종류에 그렇게 보내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QPSK를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그래서 QPSK의 빗 에러 레이트, 즉 결국에는 에러 프로버빌리티죠. 빗 하나가 에러가 날 확률 이렇게 해서 에러 레이트를 봤습니다. 빗 에러 레이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BPSK를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코사인의 2파이 FCT 이런 식으로 보냈을 때 우리가 평균 파워가 2분의 1의 A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에너지 아니고 이제 평균 파워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QPS 시그널에 A를 갖다가 스퀘어 루트의 2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평균 파워가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2분의 1의 A 제곱이 되도록 QPSK의 평균 파워를 맞춰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페이지 텀과 쿼드러처 텀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인페이지 텀의 디시전 베리어블을 우리가 AI1, AI2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BPSK가 두 개 날아가는데 우리가 인페이지 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전체 시그널이 날아가게 되면 1일 때는 우리가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쿼드러처 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뭔지 모르죠. 인페이지가 1이 날아갔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AI1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전체 시그널 중에서 이 쿼드러처 텀의 부호가 플러스인 놈이 날아간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A 코사인의 2파이 FCT가 우리가 캐리어 주파수 신호가 곱해져서 이제 코릴레이션 리시버에 들어왔을 때 디시전 베리어블 안에 있는 AI1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 2분의 A 제곱 TB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BPSK에서 했던 거랑 좀 다르죠. 2분의 1의 A 제곱 TB가 나왔었는데 스퀘어 루트 2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서로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두 개 곱하고 적분해주면 0이 되는 거죠. 0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AI2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스퀘어 루트 2분의 A제곱이 나올 거고요. N5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우시언에 대해서 우리가 베리언스를 구해주면 그거의 결과는 2분의 1의 A제곱 TB N-이 나옵니다. N-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페이지 텀에 대한 디시전 베리어블이 AI1, AI2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PDF를 우리가 가우시안 PDF를 생각할 수 있고 그때 AI1보다 이쪽에 떨어지는 경우 사실 요 그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인페이지 텀 코사인 2파이 FCT고요. 그 다음에 쿼드러처 텀 마이너스 사인의 2파이 FCT 그걸 갖다가 수직 함수로 하는 오소고널하는 함수로 하는 그런 경우에 결국에 요 결과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떨어지는 놈들이 우리가 인페이지 텀이 앞에 나온 텀이 1인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 전체가 요거 이쪽에 떨어지면 우리가 1이라고 판단하고 이쪽에 떨어지면 0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인페이지 텀에서. 그래서 가우시안 베리어블이 요 수직선의 요 기준을 0으로 잡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떨어지냐를 갖다 우리가 단면으로 이렇게 본 거죠. 단면으로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에러가 나는 경우 0을 보냈는데 1로 디텍션 되는 경우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역시 2 시그마분의 D로 계산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2분의 D가 되고요.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우시안 디시전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가지는 거죠. 이런 PDF를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점 위에서. 그래서 이 심벌을 보냈는데 컨셀레이션 심벌을 보냈는데 이 심벌이 디텍션 될 확률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얘를 보냈는데 얘로 잘못 디텍션 될 확률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확률에 의해서 인페이지 텀에서 에러가 날 확률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페이지 텀에서 에러가 날 확률은 뭐하고 똑같아요? BPSK에서의 에러 확률과 동일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도 있죠? 쿼드러처 텀도 있죠. 쿼드러처 텀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심벌이 보내졌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에러가 많이 나서 노이즈가 많이 껴서 에러가 나게 되면 그럼 그때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 시그마분의 D 동일하게 대칭이니까 요 그림하고 이쪽으로 봤을 때 그림이 대칭이니까 동일한 우리가 쿼드러처 텀에서도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에러가 날 확률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 에러의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BPSK 같은 경우 BPSK와 우리가 결과적으로 Q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동일하다, BER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왜 QPSK가 YI만 보게 되느냐, YQ도 역시 동일한 확률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BPSK와 비교했을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B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도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 시그마분의 D로 계산해주면 요 값은 다르지만 A1, A2 값은 다르지만 시그마 값이 또 다르잖아요. 요걸 약분을 해주면 역시 동일하게 요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도 Q의 우리 Q 펑션으로 스퀘어 루트의 EB 오브 NO의 2배 이렇게 돼서 나오게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는 우리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러 프로버빌리티, 비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EB 나누기 N-낫에 대해서 DB 스케일로 봤을 때 우리가 QPSK와 BPSK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능이. QPSK와 우리가 BPSK 성능이 동일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Q 펑션으로 주어지는 이렇게 떨어진 Q 펑션을 EB 오브 N-낫에 대해서 함수로 그려주면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되고요. 두 개 성능이 동일하고 당연히 BPSK 성능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 앞에서 했었던 ASK, BASK 혹은 온오프 킹이라는 방식하고 3dB 차이가 났었죠. 그렇죠? 프리퀀시 시프트 킹 바이너리 방식하고도 3dB 차이가 났었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QPSK에 대해서 특별한 에머리 시그널 중에서 4개의 심벌을 하나의 심벌당 보내는 그런 QPSK에 대해서 좀 봤고요. QPSK는 우리가 포컴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컴은 뭐고 우리가 나머지 다른 ASK와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과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 킹도 역시 에머리 시그널들을 가지게 되겠죠. M개의 우리가 심벌을 어떻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지 매그니튜드를 다르게 하고 프리퀀시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볼 건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에머리 ASK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개 바이너리가 아니라 M개의 심벌을 한 번에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M개의 심벌을 한 번에 보내게 되면 우리가 디시전 베리어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디시전 베리어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4개의 심벌을 보내는 거죠. 컨스텔레이션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 매그니튜드를 4가지를 다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00, 뭐 01, 11, 10 이런 비트를 2개씩 보내게 되는 거죠. 비트를 2개씩 보내니까 2의 제곱이 돼서 M값이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얘는 4ASK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M값이 4인. 그럼 M값이 우리가 2의 뭐 3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8개가 있는 ASK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디시전 베리어블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그러면 3개를 보냈을 때는 전체 심벌 파워를 유사하게 하려면 이렇게 4개씩 8개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000부터 시작해서 00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001, 001은 여기 대응되고요. 각각의 심벌마다 우리가 3개 비트들을 한꺼번에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들이 대응되는 게 뭐예요? 여기 인페이즈 텀이니까 인페이즈 텀에다가 우리가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방식을 컨슬레이션 포인트에서 살펴보면 디시전 베리어블을 기준으로 해서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죠? 디스턴스가 우리가 동일한 파워를 예를 들어서 4ASK와 8ASK하고 비교를 해보면
디스턴스가 어떻게 돼요? 얘는 디스턴스가 이렇게 되고요. 물론 디스턴스가 얘랑 얘랑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에 의해서 에러가 많이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런 부분들 여기서 10에서 11로 디텍션 되거나 다른 걸로 디텍션 되는 확률은 이런 걸 거예요. 결국엔 요 2분의 d, 요게 2분의 d가 될 거고요. 2분의 d라는 길이에 의해서 결국에 에러율이 많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선 그 2분의 d가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작아지죠. 2분의 d가 동일한 파워를 쓴다고 하면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꼈을 때도 훨씬 더 에러의 크기가 커질 거예요. 여기보다는 그죠? 요 크기가 더 작아졌으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쪽 넘어가는 구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에러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m이 커지면 커질수록 m이 커질 때 우리가 2분의 d가 결국엔 작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Q 펑션 안에 있는 이 시그마 분의 d에 의해서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그마는 동일하겠죠. 노이즈가. 그래서 m 값이 커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에러는 커지는 거죠. 이 값은 결국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머리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의 경우에는 우리가 EB over N 낫에 대해서 우리가 dB 스케일로 역시 PB를 그리면 우리가 코헤런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우리가 얘기하는 BASK 즉 바이너리 M 값이 2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거에 비해서 M 값을 점점 늘려주면 M 값이 늘어날 때마다 4일 때 또 더 늘어나서 8일 때 16일 때 BR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BR 그래프가 SNR이 커지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동일한 SNR을 가지고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고 M 값이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심벌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결과적으로 커지게 된다.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에러 오류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 번 심벌 한 번 보낼 때마다 우리가 많은 비트를 보내게 되면 전송률은 올라가겠죠. 비트율은 올라갑니다. 전송 비트율은 올라가지만 대신에 에러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을 갖다가 바이너리 이외에는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럼 프리퀀시 시프트 킹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프리퀀시 시프트 킹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M개의 프리퀀시 시프트 킹을 쓸 수 있겠죠. M개의 프리퀀시 시프트 킹을 쓰면 우리는 당연히 주파수를 M개를 쓰는 거죠. M개의 다른 바이너리 프리퀀시 시프트 킹의 경우에는 F1, F2 썼다면 우리가 M개의 심벌들을 한 번에 보낸다. M개의 심벌들을 보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M개의 프리퀀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FSK 프리퀀시 시프트 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M 값이 증가할 때 M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증가하게 되죠? M이 증가하면 밴드위스가 증가할 거예요. 밴드위스가 또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트 킹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집니다. 조금 좋아지고요. 비교해보면 EB N낫에 대해서 역시 성능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BFSK, 바이너리 FSK, 즉 M 값이 2일 때에 비해서 M 값이 증가하게 되면 2에서부터 점차 증가하게 되면 성능이 조금 좋아집니다. 조금씩 좋아지는데 2, 4, 8, 16 이렇게 될 때 2, 4, 8, 16 이렇게 될 때 성능이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씩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밴드위스가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M 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16이 되면 16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각각 다 다른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M값이 2일 때는 F1, F2만 썼다면 16일 때는 1에서부터 F1에서부터 F16까지 다른 주파수 대역들을 다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좋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너리 프리퀀시 시프트 킹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2개 써서 주파수가 오소고날하다면 이렇게 2디멘전으로 우리가 인페이지 쿼드러처 텀처럼 우리가 오소고날한 이런 2개의 시그널 위에 어떤 심벌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를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M값이 3일 때는 이렇게 3개를 여기서 보내는 거죠. 오소고날한 3개의 우리가 프리퀀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에 대해서 얘는 F1, 얘가 F2, F3에 대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코사인 F1t, 2파이 F1t, 코사인 2파이 F2t, 코사인 2파이 F3t 이런 오소고날한 시그널 셋에 우리가 심벌들을 실어서 파워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벌들이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F1, F2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 프리퀀시 시프트 킹을 여러 개를 바이너리가 아닌 경우에 쓰지 않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트 킹은 바이너리일 때 특히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간단한 그런 송신 구조, 수신 구조를 가집니다. 뭐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보내야 되는 이렇게 에머리 시그널들에 대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밴드위스, 여기서는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너무 안 좋아지죠. 파워에 비해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실제로 무선 통신에서는 데이터율을 많이 보낼 때 쓰느냐. 그래서 PSK나 MPSK나 아니면 우리가 퀄을 쓰게 됩니다. 에머리 퀄을 쓰게 되고요. MPSK 방식 같은 경우엔 우리가 인페이지 쿼드러처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인페이지 쿼드러처로 우리가 인페이지 쿼드러처 텀으로 심벌 컨스텔레이션을 표현을 해주면 BPSK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BPSK는 인페이지 텀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페이지 텀이 코사인 2파이 FCT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이게 BPSK였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QPSK는 어떻게 보내집니까? QPSK는 여기서 이렇게 전체 파워가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이 거리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결국엔 파워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QPSK는 이런 시그널이 날아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4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의 QPSK 시그널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BPSK는 원빗에 대해서 우리가 빗 하나당 1 아니면 0을 보내주는 거고요. 얘는 어떤 빛이 두 개의 빛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 2비트 정보가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에머리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쿼터너리 페이지 시프트 킹이라고 불러서 QPSK라고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더 늘려서 2빛이 아니라 3빛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1빛이고요. 1빛을 보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3빛을 한꺼번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3개의 우리가 비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8개의 심벌이 한 번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8개의 심벌을 표시하면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이런 심벌들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가 시프트된 이런 심벌들이 우리가 APSK라고 불리는 심벌입니다. APSK 3비트의 정보가 심벌 하나당 날아가는 거예요. 심벌 하나당 날아가니까 그래서 코사인 사인 시그널에서 페이지가 시프트한 거죠. 이 페이지 각도만큼 4분의 파이 얘는 우리가 90도만큼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간 시그널만큼 180도만큼 돌아간 심벌 이렇게 8가지 심벌 중에 하나를 실제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MPSK라고 부릅니다. MPSK도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APSK 비트 수가 늘어날 때마다 결국에는 뭐예요? 미니멈 디스턴스가 결국 심벌 사이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뭘 결정하죠?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결정할 텐데 이 디스턴스가 점점 작아지죠. BPSK에 비해서 QPSK가 조금 작아졌고 그 다음에 또 디스턴스가 또 작아지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MASK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얘는 1차원에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동일한 파워를 쓴다고 하면 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APSK 아니면 QPSK는 BPSK랑 상대적으로 동일한 파워지만 우리가 이 2디멘전을 같이 쓰면서 쿼드러처 텀까지 쓰면서 그래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유지했었고 우리가 상대로 APSK 같은 경우에는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더 줄어들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M개의 심벌을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경우에는 뭘 쓰게 되느냐? 주로 무선 통신에선 퀄 시그널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QPSK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포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4개의 퀄 시그널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M 퀄 시그널을 우리가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방식은 우리가 사각형 형태의 그런 시그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포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포컴, QPSK는 포컴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페이지 쿼드러처 해서 우리가 2비트를 쓴다. 2비트를 쓰는 포컴 시그널이다. 포컴 시그널은 우리가 2비트를 쓰는 경우고요. 2비트 쓰는 포컴 시그널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포컴 시그널은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이렇게 포컴 시그널 QPSK랑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정의되는 이런 포컴 시그널이 있고요. 만약에 파워를 동일하게 쓰면서 우리가 16컴을 쓴다. 그래서 즉 16컴은 우리가 4bit을 쓰는 거예요. 4bit을 쓴다라고 하면 16컴을 생각해 16개를 생각해 2의 4승에 16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를 보낼 수 있겠죠. 동일한 파워로 우리가 16컴을 쓰면 이런 심벌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심벌들을 평균 파워를 비슷하게 하면서 포컴이랑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런 심벌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미니멈 디스턴스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다 동일하게 심벌들을 보내게 되면 그럼 16컴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심벌들을 우리가 이런 빨간색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는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을 가지는 심벌들을 우리가 16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잖아요. 쿼드러처 형태로 우리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돌려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보내는 그런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퀄 시그널을 실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16컴하고 우리가 APSK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보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MASK를 갖다가 2차 인페이지 쿼드러처로 각각 놓은 거죠. 이렇게 4개의 4ASK를 양쪽으로 놓은 게 뭐예요? 16컴이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늘어나는 경우가 4에서 16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4컴이 나올 수 있어요. 64컴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6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여기 4배씩 나오는 거죠. 4배씩. 2의 제곱승에 대해서 배수로 우리가 컴 시그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를 또 곱해주면 1024컴이 나올 수 있겠죠. 1024컴 이렇게 우리가 2의 제곱의 K승으로 우리가 4의 K승으로 4의 K승에 대해서 이런 컴 시그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뭐죠? 우리 10개 비트를 동시에 보내게 되는 거죠. 10개 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심벌이 되겠죠. 요거는 4개 비트, 요거는 우리가 6개 비트, 요거는 8개 비트 그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짝수로 그래서 비트 단위가 짝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컴 시그널이 이쪽에 ASK 시그널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포컴 같은 경우에 BPSK도 일종의 우리가 ASK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놈이 2개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ASK에서 1하고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걸 ASK라고 하진 않죠. 페이즈 시프트 킹이라고 얘기하죠.
좀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MPSK하고 M컴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PSK 같은 경우에는 16이 넘어가면 M값이 16이 넘어가면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16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16개 PSK하고 비교를 해보면 16 PSK와 우리가 16 컴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16 컴은 이렇게 주어지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컨셀레이션 포인트를 가지고 보내진다고 하면 인페이지 쿼드러처 텀에서 이렇게 보내진다고 했을 때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16 PSK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책에 있는데요. 요게 지금 우리가 8개 그려진 거고요. APSK였죠? 그놈이 하나 더 들어가요. 하나씩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사이에. 하나씩 더 들어가야지 16 PSK가 나오겠죠. 이렇게 들어간 걸 우리가 16 PSK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4개씩, 4개가 있으니까 16 PSK가 돼요. 얘가 16 PSK고, 이 빨간색이 16 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능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인페이지 쿼드러처럼 동일하게 각각 하나 오소고나란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방향으로 거기에 각각 신호가 실리게 되겠죠. 페이즈하고 매그니튜드가 다르게 이렇게 실리게 될 텐데 문제는 뭐죠? 두 개를 비교하면 PSK에 가지고 있는 디스턴스가 미니멈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가 바로 옆에 있는 심벌 사이의 디스턴스가 굉장히 16 컴에 비해서 작아지죠. 얘는 디스턴스고 요 길이가 훨씬 더 얘 길이보다도 더 길죠. 그렇죠? 동일한 비슷한 파워를 보낸 거예요. 그죠? 원점에서부터의 평균 파워가 비슷하게 놨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비교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다는 거예요. 16 PSK의 성능이 에러 성능이 PSK가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BPSK 그리고 APSK는 3bit을 보내는 우리가 16 컴이 없잖아요. 그래서 3개 비트를 한 심벌에서 보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APSK는까지는 씁니다. 그런데 주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당 거리가 에러율을 결정하는데 그랬을 때 컨스텔레이션 포인트의 효율이 뭐가 제일 좋냐? 16 컴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16 컴이 아니라 16 컴 이후부터는 컴 시그널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컴 시그널을 우리가 4컴, 16컴, 64컴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무선 통신 효율화되는 많은 전송률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그널들에서는 통신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디스턴스가 요 미니멈 디스턴스가 우리가 16 PSK가 훨씬 더 작죠. 이 16 컴보다 훨씬 작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Q 펑션 안에 들어가는 2분의 D, Q 펑션 안에 들어가는 D 값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PB에 우리가 16 컴의 16 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16 PSK의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16 컴의 에러 프로버빌리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되겠죠. 더 크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는 PSK 경우에 16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고 16컴을 우리가 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16 FSK 그 다음에 16 ASK도 쓸 수 있지만 뭐가 문제예요?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훨씬 더 안 좋아지죠. 16 PSK보다도 더 안 좋아지겠죠. 동일한 파워를 썼을 때 이 간격이 더 좁아지겠죠. 이 디스턴스가 여기서의 이 디스턴스보다 이 파란색 디스턴스보다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에러율이 더 커지고요. 얘를 쓰지 않겠죠. 당연히 효율이 좋지 않으니까 에러율이 안 좋아서 여기선 밴드위스가 늘어나는 게 문제였죠. 밴드위스가 늘어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림 11.36, 34 예제에서 나오는 실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그린 그림들인데요. 그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림 11.34 그리고 11.35를 한번 비교해보면 11.34하고 11.35에서 각각 PSK와 그 다음에 컴 시그널을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EB N낫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DB 스케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파란색을 우리가 PS 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컴 시그널은 여기 포컴이죠. 이게 포컴 시그널이고요. 포컴 시그널 그리고 포컴 시그널에서 우리가 16컴으로 갈 때 포컴 시그널에서 여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지나가는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거의 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파워가 10dB 그 정도 주어집니다. 10dB 주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컴이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시프트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한 13dB 정도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4컴으로 가면 역시 이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17.5dB 정도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7.5dB 돼서 얘가 4컴, 얘가 16컴 그리고 그 다음이 64컴이에요. 그래서 얘는 2비트 보내는 거, 얘는 4개 비트 한꺼번에 보내는 거, 얘는 6개 비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64컴을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PSK로 보낸다라고 하면 PSK는 뭐예요? 얘를 우리가 PSK라고 안 하고 특별하게 QPSK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페이즈 시프트 킹은 성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겹치는 동일한 거죠. 포컴하고 QPSK는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시그널이. 컨셀레이션 포인트죠. 얘하고 그 다음에 얘였죠. 파란색.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16PSK는 어디서 그려지느냐? 16PSK의 그림은 우리가 어디서 그려지냐면 APSK를 먼저 그리면 APSK는 16컴보다 성능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안 좋습니다.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APSK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APSK는 몇 개 비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얘는 3개, APSK는 우리가 3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3비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고요. 16컴은 몇 개 비트를 보내는 거죠? 얘는 2개 비트였고요. 16컴은 몇 개 비트였어요? 얘는 16컴은 4개 비트였어요. 4개 비트. 얘는 4개 비트를 보내는 거고 얘는 우리가 4개 비트를 보내는데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3개 비트를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컴 시그널의 효율이 좋다는 거죠. 컨스텔레이션 성능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PSK를 그리면 16PSK는 64컴보다는 성능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능을 그릴 수 있어요. 요게 우리가 16PSK가 됩니다. PSK. 그래서 16컴보다는 확실히 좋지 않죠. 그렇죠. 2dB 이상 차이가 나는 걸, 2dB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2dB 넘게죠. 한 3dB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4컴하고 대응되는 64PSK는 얼마나 안 좋냐? 한참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능이 한참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64PSK가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25dB 이상 나오는 거, 30dB 가까이 나왔을 때 그거보다 좀 좋지 않은 거, 성능이 나오는 걸로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가 한 20dB가 나오겠죠. 20dB, 30dB 있을 때 30dB 가까운 지점에서 64PSK가 나온다. 27dB 정도 나온다. 그래서 10의 만에서 5승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성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APSK가 특별히 3비트를 쓰는 게 없어서 여기 2개까지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컴 시그널을 주로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에머리 모듈레이션,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